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QCP 캐피탈에서 이번 주 중반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7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얼추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9천 달러 후반까지 훅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저항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주간 종가를 이렇게 69,400달러 부근에서 잘 마무리를 해준다라면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한 번 더 한 차례 의미 있는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69,400달러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줄지, 이후에 7만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해줄지,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지, 요 세 가지 정도를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9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추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은 게, 반감기가 도래하면 반감기가 딱 적용된 당일 막 갑자기 비트코인 폭등하고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직후 상황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 고점까지 어떤 흐름이 펼쳐졌는지, 지금까지의 세 번의 반감기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당일날, 당일날에는 횡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가 12달러 부근이었는데 380일 동안 무려 9,500% 상승을 하면서 12달러였던 게 1,166달러로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반등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당일에는 횡보를 했었고, 며칠 뒤에는 무려 29%가 빠졌어요. 반감기 당일에는 횡보 상황이 나왔었는데 며칠 뒤 29%. 와, 이런 상황 벌어지면 막 어질어질하죠. 반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엄청 빡세게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첫 번째 반감기를 통해서 야, 반감기 조금 이러다가 확 가는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뒤에 꼬라박는 거죠. 마이너스 29%. 그런데 그러고 나서 포물선형 랠리를 진행을 하면서 470달러였던 게 4100%, 500일 동안 이 4100%의 상승을 하면서 무려 19,600달러를 찍게 됩니다. 470달러짜리가 500일 사이에 19,600달러가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때 난 정말 뭐 하고 있었을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때의 상황이 조금 이렇게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반감기, 2020년 반감기 때는 직전에 마이너스 17% 하락세가 펼쳐졌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정도 횡보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직전에 훅 한번 빠져줬고, 반감기 이후에 하락 횡보 상황이 한 5,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가을부터 빵 하고 올라섰다가 또 빵 한번 꼬라 박았다가 쭉 한번 내달렸죠. 그렇게 2021년 4월에 6만 5천 달러를 찍게 되고, 이후에 또 조정을 받다가 11월에 69,400달러 또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펼쳐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폭등 양세와 어마어마한 또 폭락 양상도 함께 펼쳐졌었는데, 8,700달러였던 게 547일 동안 693% 상승을 하면서 69,000달러를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 차례의 반감기 상황을 보면 반감기 당일날 횡보하기도 하고 어리버리치기도 하고 전후에 이렇게 급락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1년 반 정도 걸친 반감기 랠리를 포물선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점을 만들어냈다. 2020년의 경우에는 693%, 두 번째 반감기 때는 4100%, 첫 번째 반감기 때는 9500%가 반등했다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감기 당일날 횡보할까?
하락 조정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분석가 맥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몇 달 뒤에는 훨씬 높은 가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감기 당일날 횡보를 하든 반감기 직전에 훅 하고 빠지든 반감기 직후에 훅 하고 빠지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확실한 건 몇 달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는 게 상징적으로는 10만 달러를 생각하게 될 수 있겠죠. 10만 달러 그리고 이후에는 내년 이번 사이클 고점을 통해서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단순히 방구석 분석가들이 그냥 씨부리는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2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만 달러 전망을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 대기업인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 시장에 발을 담그게 된 상대적인 초보자분들은 반감기가 땅 하고 적용됐을 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뻑 하고 폭등하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정말 이 멘탈이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폭락하지? 왜 안 오르지? 왜 횡보하지?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바라보시면 이 시장에서는 정말 단기 대응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른바 단타도 잘 치는 거지. 이 초보자들은 여기 단타 치기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이 앞날을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상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내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인 거지 여기서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예단한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경험이 조금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 호흡을 놓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바라봐야 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뭐 693% 상승, 4100% 폭등, 9500% 폭등 이거는 첫 번째 반감기는 380일 이후 상황인 거고 두 번째 반감기는 500일 이후 상황인 거고 지난 세 번째 반감기는 547일 이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어마어마한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선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뻑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막 뭐랄까 뭐 700%, 4000%, 9000%뭐 이런 상승률은 확연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 비율도 낮고 폭락 비율도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 그렇게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5년, 10년 길게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서 점차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기관 자금이 뻑 하고 들어왔을 때 한번 빡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순조로운 오르내림을 보여주는 그런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비트코인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은 뭐 갑자기 비트코인 막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폭등해서 부자 되겠지라는 그런 나이브한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정신 번쩍 차려도 여기서 수익을 원하는 만큼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이번 반감기를 잘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이슈를 앞두고 있고 몇 번의 폭등과 몇 번의 폭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나는 전략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략이란 게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구체화시키기에 되게 굉장히 좋은 시점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4월 뭐 18일, 19일, 20일 요때 반감기 적용되면 그냥 돈 복사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반감기의 어떤 이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근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한번 이렇게 전략적인 세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B, 긍정적인 얘기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반감기 강세장 때 가장 주목받았던, 가장 핫했던 크립토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죠. S2F 모델을 기반으로 봤더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시세에서 660% 이상 상승 가능하다.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50만 달러 돌파 전망 엄청나죠? 50만 달러 얘기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만 달러. 그런데 뭐 번스타인 같은 그런 투자 기관들도 뭐 20만 달러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괜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20에서 30% 이런 수준의 조정은 몇 번 더 올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정상적인 일이니까 너무 쫄지 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벌써 막 수십 번 짚어봤습니다. 뭐 20% 30% 조정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에 엄청 빡세게 조정이 온 것 같지만 20%도 안 됐습니다. 17, 8%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그러니까 며칠 뒤에 갑자기 막 20 몇 퍼센트 조정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워낙 강력한 동력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거예요. 100%란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20, 30%의 조정이 몇 번도 올 건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멍 때리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펼치다가 정말 하게 한번 크게 오면은, 그때 이제 사람이 멘탈이 흔들려서 패닉셀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말이 좋아서 패닉셀이 진짜 내 소중한 자산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뭐이 정도로도 정리가 가능하겠죠. 왼쪽이 2017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작년 초부터의 상황인 건데, 뭐 흔해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0, 뭐 흔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뭐 폭등 이후에 폭락, 폭등 위에 폭락 막 이렇게 한번 꼬라박으면은 정말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는 많이 완화됐어요. 끽해봤자 20%대입니다. 초반. 거기다가 이번에는 뭐 18% 정도. 그래서 사실은 많이 이런 급등과 급락의 폭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어떤 형태로 조율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유의 있게 바라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포물선 라인을 터치하면서 이 급등 시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꼬라박은 게, 이게 3데이 차트인데 꼬라박은 게 아니고 그냥 포물선 지지라인 터치한 거야. 그래서 쭉 하고 날아갈 거야. 목표 지점은 20만 달러. 이건 조금 과해요. 연내 20만 달러, 빠르면 뭐 상반기에도 20만 달러가 가능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한 뭐 10만 달러, 연내 목표 10만 달러, 그 정도만 시점이 좀 앞당겨주면 땡큐, 뭐 이렇게 조금 바라봐야지 멘탈이 그래도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도 뭐 상반기에 20만 달러 되면 뭐 난리 나겠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왼쪽이 2020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인 건데, 사이드 횡보를 막 이렇게 해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것 같다가 좀 꼬라박다가 가다가 올라가다가, 그런데 막상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랠리.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랠리 과정에서 거대한 급등, 거대한 폭락, 거대한 폭등, 거대한 급락, 막 정신없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요때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결국에는 요때 이제 웃게 만드는 거죠. 엑시 타이밍에. 그래서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적어도 8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지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10만 달러 정도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10만 달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누군가에겐 이게 갑자기 매도 터져가지고 빡 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빡 했을 때, 과연 이때 매수한 사람들 그래도 어마어마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다 다를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됐을 때 최종 결과도 좋더라. 이걸 잘 견뎌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보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에서 10만 달러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 거야. 지금 패턴이 너무 예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10만 달러를 향하는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조정이 왔을 때 알트 시즌은 과연 언제쯤 본격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관심 포인트죠. 지금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는 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5가 알트 시즌의 공식 진입 지점인데 아직 갈 길은 멀었고, 그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잘 움직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3,430달러 부근인데 아직 3,400달러에 대한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3,6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면 이제 강세 반등, 다시 말해서 4,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고 5,000달러를 향한 전고 돌파 랠리, 이런 그림이 이제 하나가 완성될 수 있고, 다만 이번에 이게 깨질 경우에는 3,000달러 이후에는 2,700달러까지의 가능성, 이제 2,700달러까지 만약이라도 가게 된다면 이때는 한번 이제 큰 결정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 2,700달러는 아마 몇 번 보기 힘든 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달러 위에서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어떤 주기적인 패턴의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지난 주기 목표 하고 갔다가 컵앤핸들 빵 찍어서 5,000달러 달성했어. 이번에도 하고 갔다가 컵앤핸들 빵, 어디? 12,300달러. 약세 정서, 정서는 약세인데 흐름은 여전히 강세다라는 얘기가 꽤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쨌든 내가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알트 대장으로서 이더리움이 일단 한번 크게 움직여줘야지 다른 알트들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알트 시즌의 초입,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거라서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먼슬리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아싸 기분 좋아 보이는 차트가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다, 뭐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간 차트예요. 캡틴 파이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은 아직 올타임 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쵸? 지금 비트코인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언저리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각 패턴 잘 완성을 하게 되면 이 4,800달러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캡틴 파이빅이 XRP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XRP 홀더분들 좀 힘이 나실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트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XRP를 매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딱 봤더니 주간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하단 지지라인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고 상단 저항라인 지금 한번 뚫어냈다가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 할까 말까, 지지 받을까 말까 뚫어내서 뭐 요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에는 올해 2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뭐 XRP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영상에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또 짚어봤었는데, 홀더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체인 차트입니다. 비체인이 지금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가 되게 예뻐요. 상단 저항 뚫어냈고 지지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차트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으로도 흐름이 좋고 약간 리플과 비슷한 면이 있죠. 가치를 시세가 지금 반영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비체인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시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라고 바라보면 되고, 글로벌한 대기업들과 어마어마한 파트너십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받으면 간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프로젝트고, 이 중국 기반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실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그런데 주간 차트를 보니까 지난번 강세장 고점부터 지속적으로 진짜 이 차트 보면 참 수많은 막 고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체인 홀더분들도 많으실 텐데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은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입 타점이다.
진입 타점은 내가 빡세게 리서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누가 막 뭐 가즈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판단해야지 그 이후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은 좋고 프로젝트 펀더멘털도 좋은 프로젝트고 그렇다면 신규 진입의 가치는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는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트 코인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움직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알트 시즌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서 나의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으시면 분명히 이번 사이클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